국방부가 북한의 무인기 공동조사 요구를 지금 저급한 심리전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경쟁자인 정몽준 후보에게 색깔론을 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어젯밤에 내놓은 무인기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요구, 당연한 결과인가요? 정부가 거부했어요?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아침에 범죄 피의자가 범죄 수사에 증거를 조사하는 일은 없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도 저급한 대남 심리전이라고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말이 심리전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부의 무인기 조사 결과에 남쪽에 있는 누구라도 어떤 의문이라 반론을 제기할 경우에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갔다라는 논리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복선이 깔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여당이 바로 그런 논리로 지금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거를 제안했으면 북한에다가만 응대하면 되는데 그거를 국민들의 입을 막는 데까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보통은 여권에서 야권을 향한 공세 수단 아닙니까? 네, 새누리당 내부에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 간에도 색깔론이 제기됐더군요. 김황식 후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김황식 후보가 정몽준 후보한테 색깔론을 폈습니다. 김황식 후보의 캠프 대변인이 오늘 정몽준 의원은 아직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그냥 덮고 가자고 생각하느냐, 또 여전히 국가정보원은 폐지 대상이냐라는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 후보가 과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말한 것도 역시 끄집어내가지고 북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케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몽준 후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원순 상대당 후보를 향해서 공세를 폈는데 안보론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당 후보한테서 공격을 받았군요.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단골 메뉴가 바로 색깔론인데 자기가 그런 색깔론 공격을 당하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정몽준 후보는 아버지 정주영 회장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꽤 유화적인 대북관을 과거에 한때 가지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돼야 된다라는 초강경 안보관으로 노선을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여당 내에서도 가장 냉전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정몽준 의원입니다. 김황식 전 총리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을 수도 있고 또 알고도 그럴 수도 있는데 새누리당 내에서 자기들끼리의 색깔론이 또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자, 오늘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시중은행장들을 모아놓고 군기를 잡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같은 금융사고가 계속 앞으로 나오면 은행 경영진들에 대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또 최수현 원장은 최근 나오는 금융사고는 금융의 기본인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비롯된 것이라서 신뢰를 잃은 금융회사와 경영진은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 같은 금융사고를 숨기거나 또 늑장 보고하는 그런 기만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또 은행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KT 자회사 사기대출 같은 사건에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된 일,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어서 금감원장의 이런 말이 얼마나 영이 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면서 접근했던 것이 초등학교 옆에 호텔 짓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를 곱씹어 볼 만한 통계가 나왔더군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 문광부 산하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리고 서울시 이런 데 있는 자료를 모아서 분석해 봤더니 서울시의 호텔 이용률이 78.9%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객실 여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20% 이상 객실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제를 풀어서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짓게 하면 공급 과잉밖에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실련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학교 주변에까지 호텔 건립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올해 퓰리처상 수상자들이 결정됐어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영국의 가디언이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무차별적인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기사로 미국 언론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두 신문은 국가안보국의 전직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넘겨준 수천 건의 비밀 서류,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 수백만 명의 전화와 이메일 정보를 수집했다는 기사를 여러 차례 썼습니다.
이 보도 때문에 비판이 빗발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올 초에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드워드 스노든은 아직도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들 말고 오늘 중요한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부사관 하사 한 명이 오늘 새벽 실종돼서 현재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종 경위라든지 사고 관련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일 양국이 내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합니다. 한일 정부 당국이 위안부 문제 하나만을 의제로 회의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회장 재직 당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배임 횡령 액수는 총 131억 원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